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충남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서 발목, 종아리에 관련된 질환과 외상, 진료와 치료를 하는 강찬이라고 합니다.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, 이제 다리, 발에 대한 미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미용이라는 거는 더 아름다워지기 위한 거잖아요. 근데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지금도 이쁘고 아름답지만 그거보다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하는 치료가 있고요. 남들의 시선이라든가 내 마음의 시선에서 보기 힘들 때, 가슴이 아픈, 약간 외형적으로 보기 조금 안타까운 것을 또 정상에 가깝게 치료하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미용 수술 중에 하나에 속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무릎 아래, 종아리, 발목, 발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치료를 통해서 호전될 수 있을까? 이런 것들에 대한 질환의 종류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아프다고 할 때는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눠요. 통증이라고 하는 건 몸이 아픈 것이 이제 기질적인 통증이죠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마음이 아픈 건 마음이. 키가 170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키보다 작죠. 하지만 저는 이 작은 키가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았어요.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지금 저의 키는 저를 가슴 아프게 할 거예요. 이것도 통증이죠. 우리가 통증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주로 이제 육체적인 통증을 많이 이제 치료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데, 실질적으로 이제 마음이 아픈 것도 통증이다,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이 미용이라는 건 결국 마음이 아픈 거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거죠. X다리인 분이 있고 대부분은 일자다리이고 이렇게 O다리인 분이 있어요. 그거 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.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오히려 이제 오다리 딱 있으면 양반다리에서 팔자걸음 하면서 하면서 다녔는데, 지금은 그게 이제 마음의 스트레스인 분들이 많아요. 저도 살짝 오다리인데, 그래서 이 오다리를 일자다리로 바꿀 수가 있어요. 발목으로 넘어갈까요? 발목으로 넘어가면 한쪽에 마비가 오거나 이게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마비가 올 때에 나타나는 후유증이 좀 다르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발목이 이렇게 돼서 마비가 된다, 이렇게. 그런 분들은 나중에 회복되더라도 이렇게 걸려야 돼,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질질 끄시다가 이 탁탁 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거는 외형적으로도 그렇지만 기능적으로도 많이 떨어지죠. 이분들의 소원은 뭐냐면요, 질질 안 끌고 그냥 목발이라도, 그러니까 지팡이라도 집어도 되니까 나 발바닥으로 걷고 싶어, 그겁니다. 걸려서 자빠져서 나도 다치면 안 되니까.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있는 발을 이렇게 교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평생 보조기를 끼는 게 아니라 기능은 떨어지더라도 정상에 가까운 모양을 가지고, 그리고 딛는 것 자체도 정상에 좀 비슷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할 수가 있죠. 주위에 이런 환자분들은 많아요. 사고든 어떤 이유든 이런 평생을 잘 살다가 이렇게 변형이 있으신 분들 많습니다.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기능의 약간의 회복과 미용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발로 좀 내려가 볼까요? 발로 내려가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있는 발이죠. 이걸 요족이라고 그래요. 요족의 반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평발. 자, 요족하고 평발은 정상변이에요. 통증이 생기지 않으면 무슨 질환이 아니에요. 안 아픈데 너무 심해.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주위에서 야, 너 왜 걷는 게 왜 그러냐? 너 왜 걷는 게 왜 그러냐? 자꾸 왜 뒤축도 이상하게 닿고 왜 안짱안짱 이렇게 걷냐? 그래요. 나는 괜찮은데. 그럼 그게 스트레스입니다. 그게 스트레스죠. 그럴 때는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깔창이라고 있잖아요. 뭐 인솔이라고도 하고 깔창이라고 하고, 그런 거를 적당히 환자에 맞게 맞춰가지고 교정을 좀 할 수가 있어요. 다만 그 깔창을 통해서 하는 교정은 우리 구조, 이
요족이라든가 평발이라든가 이런 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고 그냥 겉보기에 조금 좋아질 수 있도록 걷는 게, 그리고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보조 도구이죠.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고 싶다 하면은 수술이겠지만 수술에는 항상 후유증이 따른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하는 게 아니라고, 평발과 요족도 그렇게 보존적인 치료, 깔창, 인솔 이런 걸 이용해서 미용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. 마지막으로 좀 더 원입으로 내려가면 이제 발가락이 남았네요. 발가락의 미용에 관련된 수술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 단지증이라고 있어요. 단지증이란 뭐냐면 이게 발가락이 보이시죠? 주로 이제 네 번째 발가락에 잘 생기는데, 네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짧은 친구들이 있어요. 이렇게 네 번째 발가락에 잘 생기고요, 엄지 발가락에 잘 생겨요.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, 이 친구들은 샌들이나 슬리퍼 신기를 무서워해요.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요. 남들과 다른 발가락의 모양이 있어서. 그 친구들은 이 발가락 길이를 늘려주면 되죠. 이 발가락 길이를 늘려주면 되죠. 짧은 발가락. 그렇게 해서 수술을 통해서 외형을 회복을 해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.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사실은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제일 흔한 거죠. 무지외반증. 여성분들이 흔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통증도 유발을 하는 발의 변형, 무지외반증입니다. 무지외반증이라는 건 발이잖아요, 발. 얘가 이렇게 되는 게 무지외반증이에요, 이렇게. 근데 되게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, 이렇게. 그리고 두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엎어 타요, 이렇게. 되게 이제 이런 식입니다. 왜 이런 게 생기냐? 우리가 여성분들은 신발이 굽이 조금 높죠. 이 상태면 디디면 발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지. 톱박스로 힐이 높아. 그러면 발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래. 그 상태에서 이 상태가 되겠죠. 이 상태. 그래서 박스가 좁아. 계속 누르는 거예요. 이렇게 눌러. 이런 게 하루 되고 한 달이 되고 뭐 1년이 되고 그러면 발이 이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. 안 아프면 수술 안 합니다. 안 아프면. 근데 아까도 통증이 두 종류라고 그랬죠. 기질적인 육체적인 통증과 마음, 정신적인 통증,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심하게 있다고 하면 수술을 합니다. 물론 이제 이런 게 새끼발가락에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. 엄지발가락에서 생긴 건 무지외반증이라고 하고, 새끼발가락 쪽에 생긴 건 이제 소건막류라고 하는데, 이런 것들.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. 거시적으로 봤을 때. 그래서 무릎 아래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여러 종류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변형들이 있어요.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게 무릎 아래에서의 미용 수술이고, 그게 이제 정형외과 영역에서 많이 이제 하는데, 필요한 경우, 환자분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다 변형을 교정을 해서 더 아름다워지는 길을 위하는 것과 정상에 가깝게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, 그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충족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.